공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고용 호조 덕분에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12월쯤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옐런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인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01% 오른 2,496.84포인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0.1% 하락한 22,284.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2% 오른 6,380.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첫 이행 조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돼 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선 이후 독일 정치권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유로화 약세로 나타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1% 떨어진 7,285.7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약세로 시작해 0.08% 오른 12,605.2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 함께할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가 전일 내림세를 딛고 반등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반등한 것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작용을 했지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에서는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출발 증시 와이드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2,37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2위주인 SK하이닉스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의 코스피는 6.08포인트 하락한 2,374.32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이날 장중에 2,365포인트대까지 저점을 낮췄던 이후에 지수는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2,370선을 지지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기관이 나홀로 샀지만 지수 견인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일지 지금부터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이 IT 업종들이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미국 나스닥 내 기술주들 하락하고 좀 동조화 현상 때문이라는 우려감이 지금 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 내 이슈,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옐런 의장이랄지 마리오 드라기 총재랄지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된 그들의 스탠스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그 강도는 과연 어떻게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변동성 내지는 혼조 양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포함한 우리 기관 투자자들 역시 다소간 좀 관망 양상 내지는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3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과 함께 그동안 시장을 상당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이 주도를 해왔었던 소위 말하는 IT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IT 그 기술주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과 우리 시장 상당 부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 그 연속 하락하는 코스피 시장 6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외국인들 3,800억 원 순매도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왜 삼성전자가 26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고 왜 SK하이닉스가 8만 6천 원, 8만 7천 원을 넘는 그런 상황,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지속했는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그리고 더욱더 밝게 이들의 어떤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상황이었죠. 삼성전자가 한 3.7%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SK하이닉스는 거의 5%에 육박하는 하락.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물론 페이스북에 대한 대주주 저커버그의 어떤 매도 블락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도 시장 내에 잔존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애플 컴퓨터 4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물론 지난밤에는 애플 컴퓨터 1.7%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153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 여전히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어왔었던 IT 주식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에 대한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실적 정점 논란이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난 2분기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었고요. 지난 1분기에도 분명히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 계속되는 상승. 근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근데 발표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눈높이에 맞거나 아니면 눈높이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도 좋지만 이보다도 4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그런 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이런 부분의 컨센서스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 전망치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펀더멘탈이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실적 시즌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 이런 어떤 혼조 양상은 너무나 당연히 시장 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고,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지금 현재 흔들리는 시장,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되는 어떤 그 실적 기반의 어떤 그 주식 매매 내지는 주식 포트 유지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애플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도 그렇고 일단 뭐 1%대 상승세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하락폭이 좀 과했다라는 그런 부분. 아마도 오늘 반등 양상,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니겠지만 일단 반등 양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 내 기술주들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증시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팡 주식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 자국 내 산업 피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장 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부분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시간은 22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부분은 지난 주말이었고요. 한국산 셀, 모듈,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 미국 시장 내 산업 피해 판정이 내려졌다라는 부분. 물론 세이프가드까지 아직 정확하게 판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10월 3일이죠.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 되겠는데요. 산업 피해 구제 조치와 관련된 공청회. 이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에 실질적인 판정이 내려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 공청회랄지 뭐 세이프가드가 안 내려질 수도 있고요. 세이프가드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을 향해서 공청회에 참가를 위해서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세이프가드가 내려지게 된다라면 뭐 당장 절대적으로 수입 물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관세 부과 조치가 당연히 뭐 다른 뭐 철강류, 뭐 화학류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조치가 예상될 것이다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뭐 의회라든지 전반적인 정부 전반적인 생각일 것이냐.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인 그의 생각들이 지금 현재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다들 이미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 부분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요. 그 관계자들은 일단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대해서 다소한 좀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여전히 미국 시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본다라면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선언, 바로 화석 에너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은 화석 에너지 기업, 소위 말하는 석유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결국은 그를 지원해주고 있는 석유 기업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간의 다소간의 어떤 불협화음 내지는 이슈 내지는 서로 설왕설래 분위기, 아마도 시장 내 각종 노이즈가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지금 당장 또 눈앞에 나온 것이 결국은 태양광 관련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이프가드 판정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피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될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관련 기업들이 있죠. OCI, 한화케미칼, 웅진에너지 조금은 좀 추가적인 매수, 뭐 가격 하락에 따른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10월 3일 산업피해 구제조치 관련해서 공청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이프가드 판정 시에는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염두해 두시고 대응해 나가시라는 말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OCI와 한화케미칼 그리고 웅진에너지 등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승용 대표에게 이제 투자 조언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 조언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개장 전까지 지금 한 50여 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한 말씀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 목, 금 3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6일간의 휴장. 뭐 일수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열흘 정도 이제 휴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관심사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 확대 이에 따라서 좀 피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포트를 조정해 갈 것이냐. 당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길게 상관없이 어쨌든 펀더멘탈을 믿으면 결국에는 그 주식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안정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 알로서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시장 내 5가지 변동성 리스크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그저께는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었고요. 어저께는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은 분위기로 시장 내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어쨌든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 내 메시지를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스탠스,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움직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독일 내에서의 일단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혼란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가 다소간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만들어내긴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달러 약세 분위기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 꼭 해보시면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 이슈가 미국 IT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시장 내에서도 IT 주식들의 변동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익 실현 욕구는 지난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나왔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펀더멘탈 그리고 발표되는 실적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조금 좀 편한 마음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고요. 일단 황금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은 매도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이 크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튜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의 임박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판다거나 전체적으로 산다거나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변동성 투자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3일 남았죠. 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앞으로서 드려봅니다. 네 번째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되겠죠.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마도 시장 내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은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냐. 결국은 저는 건전성 강화 쪽으로 포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은 건전성의 강화, 그 이야기는 그리고 예대 마진의 개선,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은행주에 대한 관심, 오히려 어제도 그 금감원의 어떤 그 규제 강화 쪽 때문에 조금 은행주의 약세가 나타나긴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통화 스탠스의 변화, 긴축 기조로의 변화와 그다음에 건전성의 강화,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 저점 매수의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다양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긴장감만 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어떤 그 빌미의 제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시장의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통화 정책 기조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골디락스 관점의 시장 대응은 분명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그 성장주의 핵심 축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IT,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는 제약과 바이오겠죠.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결국 이제 그 추석 이후 3분기 실적 시즌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이와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각종 이슈 제기들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질의 개선, 질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질적 개선은 소리소문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지배구조조정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조정 이슈의 그 종착역은요, 결국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화 약세로 달러 인덱스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황금 연휴 껴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임박을 앞두고 새로 담거나 또 매도를 하는 변동성 투자보다는 3분기 실적에 맞춰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전략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주하고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장기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 업종까지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호타이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앞으로 채권단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 조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매각 작업 과연 채권단이 살려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결론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주채권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 측에서 금호타이어가 이번에 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살려볼게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미미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구 계획이 실효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당면한 경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국 공장 매각해 보겠다. 그리고 대우건설 지분 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으로 통해서 한 6,300억 정도를 마련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나오자 바로 산업은행 쪽에서 조금 그렇다라고 좀 얘기가 하자
박상구 회장님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즉 지금 형 경영진들이 다 물러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도 우리 다 포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완벽하게 금호하고 좀 동떨어져서 이제는 봐도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표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호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이런 상표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금호 쪽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협약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금호에서도 떠나보낼 때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면 좀 떠나보낸 거는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공이 결국은 산업은행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산업은행 쪽에서 지금 현재 3년 전에 구조조정이 워크아웃이 회수가 됐었는데 다시 워크아웃과 좀 많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느슨한 워크아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슨한 워크아웃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법적 구속력 같은 것도 없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이런 모멘텀을 하나 만들었긴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워크아웃과 좀 비교하면 채권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이 실제적으로 재조정이 다시 될 수가 있고요. 신규 자업 투입 방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은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다 이런 자율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 채권단에서 100% 다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협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일부는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아직 아무런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단에서 의의를 제기한 것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동안 계속해서 금호 측하고 연결이 되던 이런 금호타이어는 이제는 어떻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작업이 끝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김권진 차장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만약에 좀 채권단 주도 정상화가 추진이 된다면 이 금호타이어 주가 영향은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단기간과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는 조금씩 다시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워크아웃과 비슷한 자율협약에 들어감으로써 조금 단기는 조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좀 회사가 결국은 좀 정상화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였던 이 은행주가 기대와는 달리 전일의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과 함께 그 배경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자, 은행주들은 사실 올해 내내 사실 IPO와 함께 계속해서 가장 좋았던 업종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규제가 생각보다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종합대책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도 북미 간 긴장 고조로 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쭉 있었었다는 거. 지금도 물론 이 기대감은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 규제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가에는 지금 정부 규제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땅 규제로 해서 금리 인상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전일 소비자 금융 중심 개혁을 우선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다가 물론 다
끌어올려놨긴 했는데 장 중에는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좀 개편해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많이 인하를 시키겠다라는 거, 그리고 불안전 판매 요인에 어떻게 보면 개선을 시키겠다,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또 대책을 또 내놨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또 파리 대책 이후에 좀 사실은 집값이 좀 멈춰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가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나올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건데 또 조금 더 고강도에 대한 아마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주택시장 규제와 맞물려서 은행 영업 환경도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7월부터 조금 이제 조정이 오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주가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다.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했었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주는 이슈는 뭐였다? 결국은 FOMC 쪽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는 이런 강한 시그널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규제는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 보면 은행주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되던 거의 5년간의 그런 흐름에서도 은행주들 손해본 적 없고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의 이런 실적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즉 시가 규제로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나눠서 산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근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12월 달이 되면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됩니다. 즉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 바로 아마도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시작해야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적으로는 은행주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 인하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파리 대책 이후에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 이 주택시장들로 보아서 추석 이후에 고강도 대책들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 지금 잠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질문 여쭤볼게요. 수주 절벽에 따른 일감 공백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국내 조선사가 대규모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업 미래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재기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따른 낭보의 조선주가 바닥을 찍고 탈출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선업 전망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자,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경기입니다.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주느냐에 따라서 조선업은 그 상승을 해주느냐 아닐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FOMC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것을 이제는 좀 잡기 위한 이런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경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최강 경기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경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좋은 모양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출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일감 부족을 해서 경영 위기에 놓였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좋은 낭보가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광속 운반선 한 10척을 수주 계약을 하면서 조금 숨통을 한번 또 틔워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선주사로부터 받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한 이후
단일 계약으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뭐 발주하는 회사 자체가 철광석 수출 확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철광석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해운사들과 한 30척에 달하는 장기 용선 계약까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이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친환경 선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선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선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 좀 여기에 강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총 선박은 한 99척 가까이 그래서 총 58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20척 그리고 20억 달러에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유럽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1,181억에 수주를 해줬는데요. 해양 플란트가 아닌 상선만 봤을 때는 7년 만에 최대 규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기술 경쟁력 그리고 선박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분명히 돌아설 수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아서 도크가 많이 비어있다는 좀 암울한 이슈들만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중공업주들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봐볼 필요는 있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모두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내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8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차장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어떻게 보면 긴 그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3일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전주, 그런 대규모 기간에, 연휴 기간에 전주는 대부분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게 사실이었다는 거. 다들 눈치 보기 양상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보면 항상, 그 주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놓고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했었던 이런 이슈가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아마도 2분기 실적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이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연휴를 쉬기 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트폴리오나 어떻게 보면 구성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심주로 바로 기존 주도주였던 전기차 관련주나 이제 은행주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심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안 좋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외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가 많이 좀 깨져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마도 추석 이후에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지나고 들어오는 실적 시즌, 발표 시즌 중요할 텐데요. 기존의 주도주들 관심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전기차나 은행주들까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이용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서해안을 제외한 호남과 영남에 30에서 60, 경상 해안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물폭탄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가을 늦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한낮에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가 서늘하겠고요. 30도를 웃돌던 서울의 낮 기온도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급변하는 기온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10월의 첫 시작이자 연휴 첫날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25도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 23도, 울진 21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4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와 서해, 동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